얼마 전 유럽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일명 한국 무기의 폴란드의 새벽 배송이었죠. 지난 8월 수출 계약을 체결, K2 전차와 K9 자주포 중 일부가 단 2달 만에 폴란드 현지에 도착했기 때문이죠. 원래 속도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입장에서는 4달 만에 무기가 수출된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산업에서 지금까지 전차와 같은 무기를 단 4달 만에 수출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걸리고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변수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생 무기 수출국인 한국이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니 유럽 전역이 놀란 것이죠. 실제로 지난 7일 폴란드 북부 그리니 해군기지에 한국 무기들이 도착하자 군통수권자인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까지 나와 환영은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빠른 무기 수입은 폴란드와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믿지 못해 속도로 이를 해결해주고 있으니 폴란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한국까지 나와 환영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폴란드가 지난 여름 한국과 전차 1000대 자주포 648문 등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을 때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죠. 일본 언론들과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를 보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무기 계약은 성급한 경향이 있다. 한국이 무기를 빨리 만들어주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만큼의 실용성이 있을까는 의문이다. 지금은 급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물건을 받아보면 결국 잦은 하자 문제로 큰 후회를 하고 2번 다시 한국과의 거래를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4달 만에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하고 반응 역시 완벽하죠. 일본인들은 무너져만 가는 자신들의 방산산업과 한국을 비교하며 좌절하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와 방산업계를 칭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번 폴란드 무기 납품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수십 배 이상으로 커질 거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완벽한 무기와 빠른 배송을 목격한다는 유럽 국가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 무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의심이 있었던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번 폴란드 새벽 배송을 보고 완전히 한국 무기에 빠져버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무기 수급이 중요한 시점에서 몇 달만 내 무기를 만들어주는 나라는 한국뿐인데 품질까지 인정받고 있으니 한국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무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 무기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박종한 육군 참모총장을 공식적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무기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보다 무기가 실전에 쓰일 확률이 가장 높은 중동 국가에서마저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 단순히 한국 무기가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성능까지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인들도 단순히 한국인들이 빠르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술 성장으로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실제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방위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K2 전차와 K9 자주포인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수십 년간 무기 산업을 구축해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현재 K2 전차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다얀 장로켓 천무 등 싹쓸이 쇼핑에 빠져 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은 이웃나라 에스토니아는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으며 노르웨이도 K2 전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죠. 상황이 이러하자 일본에서는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무기 공급을 늦추면서까지 폴란드 수출 용장비 생산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워낙 짧은 기간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에 인도한 것을 보면서 한국이 한국군 현대화보다 폴란드의 주문을 우선하고 있다는 비난 아닌 비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찾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국내 방산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국내 시장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모든 무기가 풍족하다고 합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방산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자주포, 전차 등의 국내 수요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오히려 다른 나라의 글로벌 방산기업과는 달리 국내 수요가 완벽히 이뤄졌기 때문에 포화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죠. 이로 인해 다른 방산기업이 해줄 수 없는 빠른 납계 속도와 사후 유지 보수를 장점 삼아 경쟁력을 높여온 것이 현재 한국의 역대급 무기 수출이 가능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무기 산업이 도저히 흠잡을 데가 없자 결국 일본 언론들도 순항 중인 한국의 방위산업과 답보 상태인 일본의 방위산업을 비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모두 제조업 강국이면서 방산 호발주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선진화를 맞이했는데 말이죠. 이제는 일본 언론조차 이런 보도를 내보낼 만큼 현재 일본 방위산업체는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이후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위대에 한정된 무기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일본의 무기 산업이 미국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정작 일본의 대형 방산업체들은 21세기 첨단 기술이 아닌 20세기형 무기들 판매에 머물러 있고 미국의 첨단 기술 없이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만들 수 없는 실정이죠. 그러나 사실상 미국에서 부품만 들고 와서 재조립하는 수준이다 보니 일본 방산산업 발전엔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부품 운송비 같은 기타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 결국 제작이 아닌 전량 수입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역시 방위 예산에 여유가 없는 이들의 사정에 맞죠. K9 자주포 중고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인도와의 계약에서는 포백 양주 90장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보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주기도 했죠. 즉, 한국은 수출 대상국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는 협상 능력까지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 언론에서도 한국의 무기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의 가전, 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일치한다며 자국의 방산업계를 비난하고 있었죠. 결국 일본은 무기 수출에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본인들조차 이토록 좌절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폴란드 언론이 K무기 상륙을 보도하며 자국 방위산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천금 같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뺏긴다는 경고입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국 방산업체가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최초 물량이 6일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현지 매체는 군사협력의 시작이자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했는데요.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폴란드는 한국 무기의 수혜국일 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위한 산업협력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한국 방산이 폴란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역시 우리 군은 한국의 국방 기술을 활용해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산은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원한다며 한국은 지리적으로 계약 이행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유럽 공급망을 구축할 파트너가 필요하며 폴란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유럽 수출에 폴란드가 전진기지이자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중북부 유럽 국가도 한국 무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폴란드가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폴란드 대신에 체코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 유럽의 허브가 설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한 하나디펜스는 몇 내 폴란드 지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지사는 단순히 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뿐 아니라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도 담당합니다. 또 나토 동맹의 핵심인 영국과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도 도전장을 냈고 이에 따라 조만간 영국 법인도 세울 방침입니다. 현대로템 역시 폴란드와 계약한 K2 전차 1000대 중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2차 분인 820대는 폴란드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서부도시 포즈난에 위치한 군용차 생산기업 WG 모티에서 생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폴란드 언론은 이처럼 K무기의 대규모 수입을 계기로 한국 방산업체 지사와 생산시설이 속속 폴란드에 설립되는 걸 중요한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자국 방산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자칫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허브 역할을 뺏길 수도 있다는 경계심까지 내비쳤는데요. 한국 무기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 한국을 등에 업고 자국 방위 산업의 발전까지 이루려는 폴란드. 수십조 원의 무기를 구매하는 만큼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